우리 할머니가 평생 앉아 계시던 그 따뜻한 방도 남의 것이 되나요? 2024년 1월 말 중국 SNS에서 온돌이 중국 기술이라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프랑스 기자 클레어는 진실을 찾아 러시아 발에 유적으로 향했습니다. 1300년 전 돌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자들은 침묵했습니다. 크라스키노에서 베이징 포럼까지. 그녀가 목격한 것은 기술 논쟁이 아니라 기억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기록할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기록을 왜곡한다면 그때는 편을 들겠습니다. 진실의 편을. 이것은 한 기자가 중립을 버린 순간의 기록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저는 클레어 뒤퐁입니다. 파리 르몽드 기자입니다. 이 영상 보셨나요? 2024년 1월 말 중국 SNS에서 퍼진 영상 하나가 제 노트북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온돌방 내부였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방바닥, 낮은 천장,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 그런데 중국어 자막이 떠올랐죠. 강, 중국 동북 전통 난방 방식. 편집장 앙투안이 제 책상 옆에 서서 물었어요. 한국 온돌도 중국 거라는데 사실이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돌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검색창에 온돌을 쳤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 한국 전통 건축. 중국은 캉이 원조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유럽에선 이미 독일 회사들이 바닥 난방 패널을 수출하고 있더군요. 이게 문화재 분쟁인가요? 아니면 산업 논쟁인가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온라인을 뒤졌어요. 커뮤니티마다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였죠. 역사재 해석, 문화 침탈, 그런 단어들이요. 그러다 한 댓글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평생 앉아 계시던 그 따뜻한 방도 남의 것이 되나요? 저는 기후와 문화를 함께 다루는 기자예요. 탄소 배출량과 예술 작품을, 에너지 정책과 삶의 방식을 한 번에 봅니다. 팩트를 확인하고 양쪽 이야기를 듣는 게 제 일이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에겐 특허고 데이터지만 또 누군가에겐 할머니가 앉아있던 바로 그 바닥이었습니다. 기억의 전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로 가겠다고요. 러시아? 왜? 그가 되물었죠. 발의 유적이 거기 있답니다. 온돌의 가장 오래된 흔적이 그곳에 있다고요. 한국 아니고 한국 학자들도 러시아로 간답니다. 앙투아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저는 기자로서 그 침묵이 궁금했어요. 왜 침묵하는가? 증거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말할 수 없어서인가? 파리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항공권을 샀습니다.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이었어요. 발에 한국 역사책에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했죠. 하지만 그 유적은 한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순이 궁금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시베리아 설원이 펼쳐졌어요. 하얗고 광활한 땅. 그 어딘가에 1300년 전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려고 돌을 쌓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방을 찾아서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로 3시간. 러시아와 북한, 중국이 만나는 삼각지대. 크라스키노. 1300년 전 발해의 수도가 있던 곳이에요. 영하 10도. 한국 고고학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박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여기가 정말 발해 수도였냐고 제가 물었죠. 그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8세기에 이 일대가 발해 중심지였다고. 지금은 러시아 땅이지만요. 발굴 현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물었어요. 왜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발굴하시냐고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발해 유적이 주로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에 있다고요. 그럼 중국 쪽 유적도 발굴하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쪽은 접근이 쉽지 않다고, 발굴 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고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발굴 구덩이 앞에 섰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이게 온돌이라고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1300년 전 돌들. 누군가 추운 겨울을 견디려고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거였어요. 이 부분이 고래라고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래요. 굴뚝은 건물 밖으로 나간다고 했죠. 중국 캉과 다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도면을 펼쳤어요. 캉은 침상 구조라고 했습니다. 잠자리만 데우는 거래요. 화구도 실내에 있어서 연기 문제가 있대요. 온돌은 방 전체를 덮이고 굴뚝은 밖에 있다고요.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캉이 더 오래됐다고 하던데요. 제가 말하자 김 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8세기 서기 700년대 발의 온돌이 이미 이 시기에 이렇게 정교했다는 증거였어요. 과학은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1300년 전 이 구조는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연기를 제어하고 열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카메라에 그 구조를 천천히 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한국 가시면 꼭 가보실 곳이 있다고요. 경남 하동 칠불사.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절이래요. 거기 아자방이라고 한번 불 때면 100일을 데웠다는 방이 있었대요. 전설 같지만 복원 기록이 남아있다고요. 지금도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1950년 한국 전쟁 때 불탔다고요. 터만 남았다고요. 100일을 데운 방.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발해에서 조선으로 8세기에서 20세기로. 온돌은 1300년을 이어져 내려왔지만 전쟁 하루에 사라졌던 거예요. 러시아 국경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추적은 단순한 역사 확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지리산 중턱, 해발 800m. 칠불산은 신라시대부터 있던 절입니다. 한번 불을 때면 100일 동안 따뜻했다는 아자방. 저는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려니 했어요. 70대 노스님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자방터로 안내하시더군요. 여기가 아자방 자리라고 하셨어요. 1950년 한국 전쟁 때 불타서 터만 남았대요. 정말 100일 동안 따뜻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노스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했어요. 전설이라고요. 하지만 여기 겨울에 오면 알 거래요. 눈이 안 쌓인대요. 지금도 땅이 따뜻하다고요. 노스님은 낡은 복원 기록을 펼쳐 보이셨어요. 고래 높이 40cm, 구들장 두께 20에서 40cm. 한번 불 때면 사흘은 갔대요. 저는 그 터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돌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불타버린 온돌인데도 여전히 이 땅은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이 돌들이 열을 저장했던 거래요. 거대한 배터리였다고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칠불사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2000년 풍상을 견뎌냈으나 하루의 전쟁이 이 기술을 지웠어요. 노스님이 작은 책을 건네셨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성호 이익의 글. 온돌의 폐해에 대하여.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폐해? 자기들이 만든 걸 비판한단 말인가요? 그게 이 민족이라고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늘 성찰했다고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온돌은 좋으나 나무가 너무 많이 든다고 했어요. 산림이 황폐해진다고요. 연안 박지원도 비슷한 기록을 남겼더군요. 저는 놀랐어요. 자기 문화를 이렇게 정직하게 비판한단 말인가요? 유럽에서는 자기 기술을 자랑하기 바빴는데요. 이들은 사랑하면서도 문제점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성찰이었던 거죠. 다음 날 인사동 카페에서 한국문화사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민족은 자기 것을 무조건 자랑하지 않았다고 그가 말했어요. 온도를 사랑했지만 문제점도 정직하게 기록했다고요. 그런데도 기술이 전승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판하면서도 개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역사가 우리를 덮쳤다고요. 성찰하는 사이에 많은 것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카페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사랑하고 비판하고 전승하고 때론 잃어버리고. 교수가 자료 하나를 건넸어요. 베이징 포럼 중국 측 발표 초록. 캉의 우월성과 동부가 남방 기술의 중국 기원.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건 학술 토론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는 이미 중립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울 경복궁. 600년 역사의 궁궐 한가운데 덩그러니 빈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선당이 있던 자리예요. 1917년 일제는 이 건물을 통째로 뜯어내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한일본 귀족의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였어요. 궁궐 해설사 박 선생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선당은 왕실 여성들이 쓰던 건물이었대요. 바닥에 정교한 온돌이 깔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온돌을 보고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고요. 구조가 너무 정교했던 거예요. 열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방식이 그들에게는 신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져간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이 쓸쓸히 웃으며 말했어요. 1923년 관동대지진 때 불타 사라졌다고요. 약탈도 못한 채로요. 저는 국립고궁박물관 자료실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20세기 최고의 건축가예요. 그가 자선당을 봤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학예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1910년대 라이트가 일본에서 제국 호텔을 설계할 때 자선당 온도를 참고했다는 메모가 있대요. 한국의 방이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라이트는 온돌의 원리에 매료됐던 거예요. 복사열로 공간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요. 그래서 제국 호텔에 바닥 난방을 넣었냐고 제가 물었어요. 학예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서양 건축에 바닥 난방이 도입된 첫 사례 중 하나라고 했어요. 유럽과 미국이 온도를 알게 된 시작점이었던 거죠. 저는 노트에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조선 온돌 라이트, 제국 호텔, 서양 바닥 난방 혁명. 아이러니했어요. 정작 한국 아파트엔 이제 보일러만 남았더군요. 뿌리는 잘려나갔고 가지만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온돌방에서 잤어요. 북촌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누워야 했는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어요. 라이트가 남긴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밖은 겨울인데 안은 봄이다. 저는 그제야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간 전체를 봄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겨울을 지우는 게 아니라 봄을 만드는 거였죠.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 에너지 문화 포럼 초청장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초청 연사 명단에 중국 학자들 이름이 보였어요. 발표 제목도 있었습니다. 동부가 남방 기술의 기원.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요. 내일 답장을 보내야 했어요. 참석한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목격하게 될지를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전쟁터로 가고 있었어요. 인천에서 베이징까지 2시간. 저는 기내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발에 유적의 굴뚝 7불사의 구조, 자선당에서 라이트로 이어진 계보, 그리고 조선 지식인들의 성찰까지요. 탄소 연대 측정 결과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8세기, 서기 700년대. 노트북 화면에 정리된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크라스키노의 차가운 바람, 7불사터에 남은 온기, 경복궁 빈자리. 이 모든 것이 저를 한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포럼 호텔 로비는 각국 학자들로 붐볐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유럽 학자들, 미국 학자들. 그들은 동부가 남방 기술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그들 앞에서 누가 먼저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중국 학자 일행이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내일이면 명확해질 것이다. 캉이 온돌의 기원임을. 그들이 중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조금 알아듣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느껴졌죠. 한국 학자 몇 명이 로비 반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 박사도 보였어요.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파리 편집장 앙투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포럼. 제 기사 논쟁이 될 것 같다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그게 내일이잖아. 팩트만 말해.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팩트만 말하면 됩니다. 창밖 베이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빌딩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앙투안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조심해. 중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만만한 기자 아닙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러시아 크라스키노에서 본 1300년 전 돌들이 떠올랐습니다. 칠불사터의 따뜻한 땅도요. 경복궁 빈자리도요. 그리고 북촌 한옥에서 느낀 그 온기도요.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할머니가 평생 앉아있던 바닥이었어요. 추운 겨울을 봄으로 바꾸려 했던 사람들의 지혜였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면서도 비판했던 성찰의 기록이었습니다. 내일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기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진실마저 중립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이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길고 긴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할 준비, 반박할 준비, 진실을 말할 준비. 새벽 5시. 베이징 호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크라스키노 사진,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칠불사 구조도가 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 기자 클레어 뒤폰. 하지만 제 눈빛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았어요. 호텔 조식 식당. 김 박사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커피만 놓여 있었습니다. 잠은 주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숨도 못 잤다고요. 오늘 질문하실 건가요? 김 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우리가 질문하면 정치적 논쟁이 돼요. 한중 갈등으로 프레임이 잡히죠. 그래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전쟁터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민족주의자가 되고 과학은 정치가 돼요. 그럼 계속 침묵하실 건가요? 김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프랑스 기자예요. 중립적이죠. 당신이 말하면 다릅니다. 저는 그저 기록하러 온 거예요. 기록이 곧 행동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기록하느냐, 무엇을 침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중국 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김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포럼은 10시에 시작됩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올라왔어요. 포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클레어, 너는 중립적 기자야. 양쪽 이야기를 듣고 팩트만 전달하면 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1300년 전 크라스키노의 돌들. 불타버린 칠불사. 끌려간 자선당. 침묵하는 학자들. 할머니의 바닥.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앙투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제가 질문할지 모르겠다고요. 중립을 잃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진실에는 때때로 목소리가 필요해. 내 판단을 믿어. 9시 30분. 30분 후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포럼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며 각국 언어가 들렸습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독일어.
기자는 관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침묵을 깨는 것도 기자의 일이에요. 포럼장 문을 열었습니다. 200개 자리가 채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전체가 보였으니까요. 무대, 청중, 한국 학자들, 중국 학자들. 무대 위로 리웨이 교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이었습니다. 제 손이 노트를 쥐었어요. 준비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2024년 6월 30일 베이징 에너지 문화 포럼 42개국에서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가장 뒷자리에 앉았어요. 중국 학자 리웨이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발표 제목이 스크린에 떴어요. 동북아 남방 기술의 기원, 캉에서 온 돌로. 캉은 중국 동북 지방에서 기원한 남방 시스템입니다. 리웨이 교수가 영어로 말했어요. 기원전 1세기부터 사용되었다고 했죠. 청중 대부분이 유럽,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온돌은 발해를 통해 캉을 수용했습니다. 발해는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했어요. 한국 학자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어요. 결론적으로 캉이 기원이며 온돌은 변형입니다. 리웨이 교수가 마쳤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사회자가 물었어요. 한국 학자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뒤쪽 여성분. 사회자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현장 보고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는 프랑스 르몽드 기자 클레어 뒤퐁입니다. 지난 2달간 러시아 크라스키노 발의 유적을 조사했습니다. 홀이 웅성거렸어요. 발의 유적은 중국에도 많다고 리웨이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학자들이 중국 쪽 유적 발굴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러시아 크라스키노 8세기 발의 온돌은 굴뚝이 건물 밖에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서기 700년에서 750년입니다. 반면 중국 캉은 실내 화구 구조입니다. 두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변형일 뿐입니다. 리웨이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다면 왜 더 정교한 기술이 더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리웨이 교수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그가 강하게 물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을 기록할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기록을 왜곡한다면 그때는 편을 들겠습니다. 진실의 편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 학자들, 그리고 한국 학자들이 일어섰어요. 김 박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 김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것을 당신이 말해줬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 앱에 제목을 쳤습니다. 온돌, 기억과 기록의 전쟁.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온돌방.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달랐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어요. 아니, 쓰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나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시작해 한국 지리산 자락을 거쳐 베이징 포럼까지 온도를 추적했다. 이 여정에서 나는 깨달았다는 것을요. 타이핑을 멈추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온돌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비판했던 한민족의 태도였고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지만 다시 일어선 회복력이었어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300년 전 크라스키노의 돌들. 100일을 데웠다는 칠불사. 일본으로 실려간 자선당. 그리고 라이트의 메모. 밖은 겨울인데 안은 봄이다. 저는 이제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온도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민족이 바닥에 깔아둔 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봄은 온다는 그 약속. 베이징 포럼에서 리웨이 교수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그때 저는 대답했죠. 저는 진실의 편을 든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저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편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앉아있던 그 바닥의 편을요. 잃어버린 것들의 편을요. 침묵하던 사람들의 편을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싸움은 남방 기술 전쟁이 아니라 기억과 기록의 전쟁이다. 그리고 나는 이 바닥 위에서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기로 했다. 나는 한쪽 편을 들기로 했다라고요. 새벽 4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리 편집국으로 기사가 날아갔어요. 창밖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13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온기가 저를 받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편을 들었어요. 진실의 편을. 할머니의 방. 저는 찾았습니다. 그 방은 러시아 설원에도 있었고, 지리산 중턱에도 있었고, 경복궁 빈터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도 있었습니다. 그 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앙투안이었어요. 기사 받았다. 잘 썼다. 논쟁이 되겠지만 그게 내일이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게 제 일이에요. 기록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편을 드는 것이라고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밖은 겨울이지만 안은 봄이었습니다. 온돌은 그렇게 겨울을 봄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1300년 동안,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전쟁은 총성 없이 시작됩니다. 기록으로, 침묵으로요. 저는 그 침묵을 깼어요. 저는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